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저녁 식탁엔 당신 혼자만의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하고 몸이 아파도 함께 병원에 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50대 이상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독소가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며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던 순간, 아픈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던 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당신의 하루 전체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외로움이 당신을 점점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울수록 더 움츠러들고 움츠러들수록 더 고립되며 고립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당신을 조용히 집안에 가둬버리고 결국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수가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면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당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비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고, 혼자여도 따뜻하며,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바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혼자여도 행복한 삶을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과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당신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순희 할머니, 올해 65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층에서
혼자 사는 순이 할머니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습니다.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에 남편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화면 속 자식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와 사위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 할머니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볼을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꼭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며칠 지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 운동복 입고 달리기 하는 할아버지, 벤치에 앉아 신문 읽는 노인.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개 산책시키는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이름이 복동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서예교실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 다가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할머니는 먹물에 붓을 적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썼습니다. 붓끝에서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고 획이 하나씩 완성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수업 끝나고 함께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저렴한 김밥집에서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해졌습니다. 저녁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내 읽어보거나 창가에 앉아 그냥 멍하니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고 눈빛엔 빛이 있었으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게 불행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3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공원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할머니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서예를 하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굳어지면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서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 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을 꿈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면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의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 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일기를 꺼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 교실, 그림 교실, 운동 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 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만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공원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이 모든 게 만남입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별표 도움과 헬퍼즈 하이, 별표라고 부릅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5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